안녕하세요. 아마따 여러분. 자, 연습 문제 풀이 세 번째 시간도 저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 문제들도 꼼꼼하게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네, 1번 문제. 보기의 우수 화장품 품질관리 기준에서 기준 일탈, 제품의 폐기 처리 순서를 나열할 것으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자, 기준 일탈, 그 다음에 폐기 처리 순서. 요 용어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는데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푸셔도 되고, 여러 번 보신 분들은 당연히 그냥 바로바로 답으로 푸실 수 있습니다. 격리보관, 기준일탈 조사, 기준일탈의 처리, 폐기처분 또는 재작업 또는 반품, 기준일탈 제품의 불합격 라벨 첨부, 시험검사 측정이 틀림없음 확인, 시험검사 측정에서 기준일탈 결과가 나옴. 이렇게 나오네요. 자, 요거 푸실 때 첫 번째 순서가 뭔지 그리고 마지막 순서가 뭔지를 제일 먼저 체크하시면 제일 좋아요. 이게 첫 번째 순서를 아시는 분들은 첫 번째 순서부터, 마지막 순서를 아시는 분들은 마지막 순서부터 이렇게 써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뭘까요? 일단 기준 일탈이 돼야 되겠죠. 기준 일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시옷이 첫 번째입니다. 일단 기준 일탈 결과가 나와요. 마지막은 뭐죠? 그래서 이제 기준 일탈 결과가 나와가지고 막 여러 가지 조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결론은 이거죠. 폐기 처분을 하거나 재작업을 하거나 또는 반품을 하거나 이제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마지막이 바로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써놓고 이 사이를 채우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기준 일탈 결과가 나왔죠. 자, 그런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죠? 조사를 해야 되겠죠. 진짜 기준 일탈인가? 그래서 니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사를 해요. 자,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하니까 진짜 맞아요. 그 시험검사 측정이 틀림없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읍을 보시면 되겠죠. 비읍. 그 다음에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처리를 하면 되겠죠. 기준 일단 이제 처리를 하면 돼요. 처리를 해요. 처리를 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면 되죠? 불합격 라벨을 첨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합격 그 딱지를 붙였으니까 어떻게 해요? 격리를 일단 시켜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폐기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재작업을 할 것인지 반품을 할 것인지를 분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기 처리 순서, 기준 일탈 제품의 폐기 처리 순서, 시옷, 니은, 비읍, 디귿, 미음, 기역, 리을.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 가시면 이런 문제 어렵지 않게 정답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가능한 화장품 원료로 옳은 것은 문제가 나왔네요. 혼합 가능한 원료. 안 되는 것들만 잘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안 되는 거.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데노신, 뭐죠? 주름 개선 기능성 성분이었습니다. 기능성 성분이니까 일단 안 됩니다. 라벤더 오일, 답이 2번에 나왔네요. 이거는 가능하죠? 징크피리치온, 뭐였죠?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성분입니다. 얘도 안 돼요. 메톡시 에탄올, 익숙하시죠? 뭐죠? 네, 보존제였습니다. 최대 함량은 1.0%, 1%까지 사용 가능한 보존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메칠이소 치아졸리논, 익숙하시죠? 뭐였죠? 네, 살균제, 가습기, 살균제로 굉장히 유명해진 성분, 보존제로서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의 0.0015%까지만 사용이 가능한 매우 극소량만 사용이 가능한 보존제 성분이었습니다. 자, 이런 보존제 성분들, 사용 제한이 있는 원료들 맞춤 화장품에 사용 가능하지 않다고 했어요. 사용 가능한 원료는 2번 라벤더 오일이 되겠습니다. 사용이 안 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맞춤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들이 결론적으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문제를 푸시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시면 좋겠어요. 자, 3번 문제도 점수 주려고 낸 문제네요. 피부의 표피를 구성하고 있는 층으로 옳은 것. 자, 어떻게 기억하시라 그랬죠? 각, 투, 과, 유, 기. 네,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그 다음에 유극층, 그 다음에 기저층. 이렇게 각투, 과유기. 자, 뭐랑 헷갈리실 수 있죠? 유극층하고 유두층이 헷갈릴 수 있는데 유두층은 진피의 구성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1번입니다. 기저층, 유극층, 과립층, 각질층.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망상층은 뭐죠? 네, 진피를 구성하는 층이었습니다. 진피는 2개, 표피는 5개. 5개인데 이제 투명층은 일부에만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빠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진피는 2개, 표피는 5개. 각투, 과유기 이렇게 암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이제 점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자,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복 문제들. 이럴 때 길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키워드들이니까 그것들에 동그라미를 잘 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인 소영은 매장을 방문한 고객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소영이가 고객에게 혼합하여 추천할 제품으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랬습니다. 자, 먼저 대화를 보겠습니다. 고객이 왔어요. 최근에 야외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얼굴 피부가 검어지고 칙칙해졌대요. 그러면서 건조하게 됐대요. 고객의 문제점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자, 그랬더니 소영이가 그러신가요? 그럼 고객님 피부 상태를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고객이 그럴까요? 지난번 방문 시와 비교해 주면 좋겠네요. 소영이가 네, 이쪽에 앉으시면 저희 측정기로 측정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측정을 했어요. 소영이 고객님은 한 달 전 측정 시보다 얼굴에 색소 침착도가 20%가량 높아졌고 피부 보습도도 25%가량 많이 낮아져 있군요. 자, 고객의 고민을 통해서 결과가 똑같이 드러났어요. 일단 색소 문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습. 고객이 느끼는 거랑 그 다음에 실제 측정했을 때 느끼는 거랑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때 고객이 걱정이네요. 그럼 어떤 제품을 쓰는 게 좋을지 추천 부탁드려요. 자, 이제 이렇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제품을 소개를 하면 좋을까요? 문제는 지금 뭐였죠? 네, 피부 색소 침착, 얼굴이 거무튀튀해졌어요. 그리고 보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제품, 미백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습과 관련되어 있는 제품을 소개를 해주면 되겠죠. 자, 먼저 티타늄 디옥사이드 함유 제품, 티타늄 디옥사이드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그 다음에 나이아신아마이드 미백 제품이었죠. 미백 제품. 자, 그래서 나이아신아마이드 미백과 관련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카페인 함유 제품. 카페인. 카페인은 고객이 커피에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그 자외선 때문에 이게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거를 좀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고요. 혈액순환을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항염 효과도 있는 성분인데, 이거는 기능성 성분이 아닙니다. 기능성 성분들 배우실 때 카페인 안 배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소듐 하이알루네이트 함유 제품. 이거 하이알루론, 이거 우리 그 화장품 성분 중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보습 성분이죠. 그래서 이 성분을 명칭으로 한 화장품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습 성분인데 이것도 역시 기능성 성분은 아닌 걸로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아데노신 나왔네요. 아데노신 뭐였죠? 네, 주름 기능성 화장품이었습니다. 자, 이 앞에 고객의 문제점은 미백을 좀 시켜줘야 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보습을 채워줘야 되는 게 이제 해결 방안이었죠. 그래서 어떤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추천하면 될까요? 니은과 그 다음에 리을. 미백 기능성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 이거는 지금 그 원료를 조제관리사가 혼합한 게 아니에요. 제품 추천이니까 이 제품, 그 다음에 소듐 하이알루네이트 제품, 보습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 이것을 고객에게 추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보기는 맞춤 화장품의 전성분 항목이에요. 소비자에게 사용된 성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다음 화장품 전성분 표기 중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보존제에 해당하는 성분을 다음 보기에서 하나 골라 작성하래요. 자, 뭐 길게 써 있지만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보존제, 이걸 찾아내는 거죠. 뭐
이렇게 줄줄줄 써 있으면 다 답은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죠? 공부 조금 하신 분들 바로 답 나옵니다. 페녹시 에탄올 이게 나오죠. 자, 이렇게 성분들이 많이 나올 때 이런 화장품 하나를 골라서 거기 나와 있는 이 전성분들을 보시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지금 이제 많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요것들 몇 가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제수, 글리세린까지는 아시죠? 글리세린 수성 원료였어요. 그 다음에 다이프로필렌 글라이콜. 다이프로필렌 글라이콜에는 익숙치 않아도 프로필렌 글라이콜은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수성 원료 할 때 보습제에 나왔습니다. 다이가 붙으면 이거는 이제 2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필렌 글라이콜 성분을 제조할 때 나오는 그 부산물 성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보습제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코페릴 아세테이트. 와, 이거 좀 익숙하죠? 뭐죠? 토코페롤에서 파생된 거겠죠? 이렇게 무슨 아세테이트 붙으면 그거는 유도체다. 토코페롤의 유도체다. 그러니까 비타민 E 유도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이메티콘, 비닐 다이메티콘 크로스폴리머. 이게 지금 하나의 성분이에요. 이렇게 엄청 길지만 엄청 깁니다. 일단 다이메티콘 하면 이거는 그 실리콘 오일에서 나왔던 성분인데 다이메티콘, 비닐 다이메티콘 크로스폴리머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역시 그 점도 조절을 해주고 그 다음에 pH 조절이나 점증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1214-8S3라는 성분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계면활성제 하나의 성분입니다. 이렇게 이런 성분들이 내가 공부하지 않은 성분들이 나오면 그런 거 한 번씩 검색해 보시면은 또 성분들에 많이 친숙해질 수 있으니까 한 번씩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보존제 페녹시 에탄올이 보존제다. 이거를 금방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6번 문제는 꿀 문제입니다. 꿀 문제. 네, 이거는 못 맞추시는 분이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보기는 맞춤 화장품에 관한 설명이다.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적합한 단어를 각각 작성하세요. 기억하고 니은에다가 각각 작성하면 되는데 너무 쉬워서 이거는 못 맞추시는 분 없습니다. 맞춤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모에다가 다른 화장품의 모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모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모를 소분한 화장품. 뭐죠? 일단 기억에는 내용물. 그 다음에 니은은 원료죠. 맞춤의 화장품의 정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구였습니다. 요거 못 맞추시는 분, 네, 한 번도 안 계시라고 확신합니다. 내용물하고 원료. 그래서 이렇게 쉬운 문제는 시험에 출제될 확률은 많지 않다. 굉장히 출제될 확률이 낮지만 맞춤 화장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문구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라고 이 시험 문제를 예시로 낸 것 같아요.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중 pH에 대한 내용이다. 보기 기준의 예외가 되는 두 가지 제품에 대해 모두 작성하세요. 이렇게 나왔죠? pH 기준. 이거 이렇게 줄줄줄 나왔는데 이거 다 무시하시고 뭐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액상 제품의 pH 기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영유아용 제품류 하면서 여기 샴푸, 린스, 뭐 인처 세정용, 목욕용 뭐 이렇게 하고 줄줄줄줄줄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 말이 다 빠져도 액체, 로션, 크림 및 이와 유사한 제형의 액상 제품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에 말 그냥 다시 빼고 액상 제품의 pH 기준은 3.0에서 9.0이어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단 하고 붙었던 그 제외사항을 쓰라는 얘기예요. 단 뭐였죠? 물을 포함하지 않는 거. 이 액상이니까 물이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물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 그 다음에 물을 포함하긴 했는데 금방 씻어내는 거. 사용 후 곧바로 씻어내는. 이렇게 곧바로 씻어내는 이런 제품들은 실제로 피부에 그렇게 많은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외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았죠. 이 두 가지 종류는 빼고 이 pH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액상 제품의 pH 기준 3.0에서 9.0이었죠? 이걸 꼭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물이 안 들어가면 여기 pH 기준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사용 후 곧바로 씻어낸다. 그럼 그거는 또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품을 작성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길다고 해서 이 긴 거를 내가 와 이거 기니까 겁먹고 뭔가 더 다른 걸 요구할 것이다 라고 굳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긴 문제일수록 답이 간단한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긴 문제들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빨리빨리 파악하는 거,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19개의 문제를 저랑 같이 풀어보셨습니다. 식약처 예시 문제는 사실 실제 시험에 비해서는 조금 쉽게 굉장히 평이한 수준으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그 길이와 뭐 이런 약간 꼬아놓은 함정들 이런 것들에 좀 당황하기 쉬운데 그런 것들에 놀라지만 않으면 사실 얼마든지 합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크릿 노트와 함께 계속 열심히 공부하시고 특히 그 빈칸 채우는 그 그런 부분들을 정말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너무 쉽게 합격하시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남은 기간도 또 저희 아마따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합격 소식들 많이 많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안녕.